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수열.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수열하고 시그마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어떤 내용들이 응용이 되는지 파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수열 단원에서 우리 이과 쪽에서는 지금 난도 높은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긴 하는데 킬러 문항 쪽은 이제 문과 계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수원, 수투가 지금 공통과목으로 잡혀 있어서 올해는 조금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지금 입시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조금 적용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올해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 솔직히 수원, 수투 표점이 높은 애들한테 선택 과목에 대한 표점을 더 높게 준다. 좀 어렵죠.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가 올해 처음 적용되는 거라. 이게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분명히 있기는 할 건데 그게 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표점 차이로 환산되면은 크게 유불리로 작용하는 건 없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결국은 다 마치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100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지? 정우야? 우린 100을 목표로 하는 거야, 주연아. 그러니까 표점, 유불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여러 가지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계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수열 쪽에서 어려운 문제는 결과적으로 귀납적 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귀납법은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나열한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거야. 지금 수열 부분이 교과 과정이 축소가 돼서 기본적인 수열, 등차, 등비, 조화. 근데 조화 수열도 잘 안 나오는 쪽이고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만 나오고 있다. 나머지는 규칙을 이용한 수열을 하게 돼 있는데 원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열들에 대한 기본 규칙을 알고 있으면 조금 접근이 쉬울 거고 그 다음 시그마 계산의 활용도 좀 알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지. 자, 일단 거기에 대한 이론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수열에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자, 첫 번째가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진행하게 될 거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정의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어떤 형태가 보일 때 등차 수열이 되는가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는 연습이 중요하겠죠. 일단 등차 수열은 일반항의 형태가 몇 차식이다? n에 대한 1차식이 될 거다. 물론 우리가 등차 수열이기도 하고 등비 수열이기도 한 게 있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공통 부분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해서 상수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기도 하고 등비 수열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차는 0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쓰이니까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는 게 먼저 잡혀야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AN이 정리해보면 PN 더하기 Q꼴이 만들어질 거고 요 식이 보이면 공차가 P다라는 게 바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을 때 요 SL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더니 합에 대한 공식을 써보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대신에 여기에서는 조심할 게 상수항이 없다라는 것만 좀 신경을 써줘.
그냥 2차식이 아니라 상수항 없는 2차식이 나올 때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SN을 봤더니 PN제곱 더하기 QN 상수항이 제로인 경우 이때는 초항이 S1과 같은 거니까 P 더하기 Q가 될 거고 공차가 2차 계수의 2배인 2P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상수항이 있으면 어떨 거냐라는 차이점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SN의 형태가 N항까지 합의 형태가 PN제곱 더하기 QN 더하기 R이다. 근데 여기서 R이 0이 아니라면 상수항 있는 2차식이 되겠죠. 그럼 이 수열하고 방금 했던 이 수열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얘를 이용한 수열은 모든 항이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얘는 이 R이라는 숫자 때문에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만들어집니다. 얘는 몇째 항부터 초항을 제외하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하고 얘는 2차 계수와 1차 계수가 같고 상수항만 다르니까 무슨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S1과 AN의 관계, SN과 AN의 관계에 의하면 뭐가 있어요? AN이란 애가 SN 빼기 SN-1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 N은 2 이상일 때 성립을 하는 거였지. 자, 요거를 계산하면 요 R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없어질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이야? PN제곱 더하기 QN, PN제곱 더하기 QN 가지고 계산될 거기 때문에 이 수열과 이 수열로 만든 AN은 둘째 항부터는 똑같은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네 둘은 뭐만 다르다? 초항만 다른 수열이다. 알겠어? A1 초항만 다른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계산할 땐 이걸로 둘째 항부터는 이걸로 계산하고 초항만 여기에서 따로 뽑아서 신경 써주면 돼. 자, 예를 들어보자. SN이 2n제곱 더하기 4n이다 라고 주어지고 A10을 물어보면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AN을 뭐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초항은 6이고 공차가 4다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초항은 S1이고 공차는 2P라고 했으니까 물론 얘를 이렇게 구해도 돼요. S10에서 S9 빼주면 돼. 상관은 없어. 근데 전체적인 수열을 보고자 할 때는 얘네들이 초항만 다른 수열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가자는 얘기지. 됐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한다. 물론 저것 외에도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는 식의 구조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것을 추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구조가 확인이 되면 등비 수열의 기본 구조도 확인을 하고 나머지 식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귀납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지금 하는 내용들은 뭐 고난도문항을 풀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갖고 있는 식의 형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등비수열에서는 일반항 자체가 AN의 형태는 이제 공 B, R에 대한 지수 형태를 갖고 있는 지수 함수 형태가 될 거야. 여러분들이 이 지수함수 형태 중에 이거를 우리가 뭐 기본형, 표준형하고서 지수함수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기본형은 y는 a의 x승, 표준형은 y는 a의 x 빼기 m 더하기 n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는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을 갖추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상수항이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일반항이 이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R에 n승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수 함수 형태를 가졌다. 그럼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캐치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SN이라는 것의 구조를 좀 살펴봅시다. 등비수열 합에 의하면 1 빼기 R에 A1에 1 빼기 R의 n승으로 계산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단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이 공식을 쓰는 거였고, 근데 이 형태를 보면 1 빼기 R분의 A1과 마이너스 1 빼기 R분의 A1의 R의 n승이 되네. 자, 어차피 앞과 뒤에 있는 1 빼기 R분의 A1은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SN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A 곱하기 R의 n승꼴이 된다는 얘기야. 포인트는 뭐야? 얘네들 숫자가 부호가 반대인 반수관계다라는 거. 부호가 반대인 수, 반수관계일 때 상수항과 지수식의 앞에 있는 개수, 단 여기가 n으로 맞춰줘야 돼. 반수관계면 얘는 초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괜히 AN을 열심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n에다가 1 넣어서 초항 계산하고 n 밑에 있는 r이란 애가 공비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럼 등차수열처럼 저 개수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등차수열은 그 개수 구조, 상수항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구분하는 게 계산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등비수열이란 지수 함수의 구조상 다항식보다는 익숙하지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봤을 때 기존 수열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지? 라는 걸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만약에 SN이란 애가 여기는 A고 여긴 B라고 써있고 R에 N승이라고 써있다고 보자. 단 A 더하기 B가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된 거였어? 0이 된 거지. 얘가 0은 아니야. 자, 그럼 무슨 구조를 뜻해? 초항부터 등비수열은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네. 얘 가지고 찾은 AN이라는 수열은 결국은 몇째 항부터? 초항을 제외한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초항하고 공비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얘하고 비교되는 점이 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직접 A1 한번 구해보자. 그럼 A1은 A 더하기 B 곱하기 R이 될 거예요. 여기서의 A1은 누구지? A 빼기 AR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초항이 달라졌다라는 게 인식이 될 거고. 자, 나머지 2 이상일 때의 AN 한번 구해보자고. SM 빼기 1을 해보면 A는 없어질 거니까. 자, 여기에서 B에 R에 N-1승이 묶일 거고, 앞에는 R, 뒤에는 1이 남을 거야. 자, 이걸 일반항 구조로 써보면 B 곱하기 R 빼기 1에다가 R의 N-1승이 되니까, 이 계열은 물론 N이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지만 요 앞에 있는 얘가 초항이고 요 뒤에 있는 R이 공비가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얘는 초항이 얘고 공비가 얘니까 초항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초항은 요건데 우리가 찾은 요거 가지고 찾은 초항은 얘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다르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 구조를 보고서 바로 일반항을 추론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무슨 말이야? 얘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직접 찾아내는 게 실수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물론 감각적으로 저걸 많이 풀다 보니까 초항하고 공비가 바로 보이고 초항부터 등비 쓰는 게 보이네 하면은 바로 풀면 되지만 비교할 때는 헷갈린다. 등차 수열은 안 헷갈려. 등비 수열은 헷갈려.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 함수를 여러 가지 함수 입장에서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다항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인식의 강도가 달라. 그래서 지수식이 보이면 그냥 일단 가볍게 계산하고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인식하시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제 얘네들을 다른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외의 수열들이 귀납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교과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다만 나는 중요하다고 봐. 모르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야. 물론 그것의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열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납적 정의의 여러 가지 기납적 정의를 알고 있는 게 수학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수열 문제가 난도 높은 문제로 나올 때는 그 기납적 정의를 사용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수능은 교과 과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에서 기납적 정의는 반드시 나열에서 규칙 찾기야. 문제가 아무리 어렵든 아무리 쉽든 나열해서 규칙 찾기야. 예전 교과 과정은 나열을 원하지 않았어. 일부는 나열해도 일반 항을 찾아서 나머지 항을 추론하는 방식을 썼다. 근데 지금 교과 과정은 100%라고 봐도 돼. 나열해서 규칙 찾기. 알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든 아무리 쉽든 나열을 원칙으로 하니까 단 일반항을 찾는 이론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지. 예전처럼 많은 과정을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하고 지나갈 거니까. 그거 정리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 푸는데 사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까지 여기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면 지금 할 거는 이제 귀납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거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인접한 항의 차이가 상수가 되는 그럴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등차 수열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 n 더하기 1번째 항이 나오기 위해서 n번째 항에다가 상수를 더하게 된다.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추론하는 방식 자체가 약속이 있었지. 자, n에다가 1 대입하면 10, n에다가 2 대입하면 10, 쭉 가서 n에다가 n-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전체 변을, 양변을 모두 더해주면 이게 소거가 되고,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 초항에다가 이 공차라는 상수가 몇 번 곱해지는 거다? n-1번 곱해지는 거다 라는 게 기본 원칙이었어. 맞지? 자, 이게 왜 이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됐는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같은 항이 만들어지니까 더하면 소거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들어간 것 뿐이야. 맞지? 그럼 이 등차 수열과 비슷한 형태지만은 등차 수열은 아닌 귀납적 정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귀납적 정의가 이렇게 생겼어요. an 더하기 1은 an에 fn, 무슨 말이야? 상수가 아니라 n에 대한 식이 주어진 경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예전 교과에는 있었지만 여러분 교과에서는 없어졌어. 하지만 대입해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원칙을 지키면 일반항을 추론할 수가 있더란 얘기야. 자, n에다 1 넣어보자. a2가 a1 더하기 f1, n에다 2 넣어보자. a3가 a2 더하기 f2, n-1을 대입하면 an이 a의 n-1에 f의 n-1이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 좌변과 우변에 같은 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변을 모두 변변 더해주면 왼쪽에는 다 소거되고 an만 남더라. 오른쪽에는 초항이 남는 거 똑같지만 뒤에 남는 식 자체가 얘네들의 합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이걸 굳이 규칙이 존재하는데 다 나열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쓰는 거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될 거야. fk들의 합이 될 건데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이 될 거다. 즉 뭐를 이용한? 수열의 합을 이용한 일반항의 추론이 된다. 됐습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교과에서 얘를 공차라고 불렀죠. 이건 이전 교과에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개차라고 불렀었다는 얘기야. 공차를 갖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고, 개차를 갖는 수열을 이름은 없어. 그래서 개차 수열이 존재하는, 개차가 존재하는 수열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어. 이해되니? 그럼 일반항 추론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같은 이론인데 굳이 안 배울 이유는 없더란 얘기지. 모르고 지나갈 이유도 없더란 얘기고. 그러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가 an 더하기 1이 상수의 an이 곱해진 거다. 인접한 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었으니까. 여기서 이 상수를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었다? 공비라고 불렀었을 뿐이지. 그러면 하는 방식은 왼쪽이랑 똑같아.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쭉 대입해서 n-1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자, 아까는 차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하면 소거가 됐지만 이번에는 비율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이론을 쓰면 약분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제 약분을 시켰을 때
뭐 추가적인 조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무시하고 지나간다. 왼쪽에 AN만 남을 거고 결국은 A1에다가 0B라는 상수가 몇 번 곱해질 거다? n-1번 곱해질 거다라는 개념을 쉽게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뭐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얘가 상수가 아니라 식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론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본다. AN 더하기 1이 AN과 FN의 곱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추론하는 근거에 의해서 요 AN은 A1에다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질 거고 얘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값들이 곱해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F1, F2 쭉 가서 F의 n-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관계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라고 알고 있잖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관계는 지수 로그의 관계야. 무슨 말이야? 등차 수열에다가 밑을 포함시킨 지수 부분을 추가를 하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지수로 올라가면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반대로 등비 수열에다가 뭐를 붙이면 로그를 붙이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역으로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지수 로그 관계가 등차와 등비의 관계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는 4번이 되는 거였잖아. 이 4번하고 2번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지수 로그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이 4개가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게 될 거라는 거지. 알겠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납적 정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것 외에도 기납적 정의를 내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더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고 나면 그게 활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 수능에서 안 쓰이는 게 기본 원칙이야. 왜냐면 그거 아는 사람이 풀면 반칙이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기납적 정의, 나열에서 규칙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굳이 그 반칙성의 문제를 낼 필요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차 등비 관계는 지수 로그 관계. 등차 등비가 전혀 없는 식이 더해지거나 식이 곱해진 경우도 지수 로그 관계.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이 기납적 정의에서 이 4가지의 기본적인 것들이 확실하게 연결점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납적 정의 얘기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이항간의 기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방금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4가지 형태를 봐봐.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 맞아 안 맞아? 2개 항의 관계식이지.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에 대한 관계식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 항 간의 기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식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죠.
an 더하기 1이란 애가 pan 더하기 q. 자, 여기에서 p가 1이면 등차 수열될 거고 q가 0이면 등비 수열될 거고, 물론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이 p가 n에 대한 다항식 또는 n에 대한 모든 식일 수도 있고 q도 n에 대한 식일 수도 있어. 거기까지 확장하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푸는 이론은 이것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개념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안 나오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 이거는 알고 가자는 거지. 여기서 PQ는 일단 상수를 근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풀이 방식을 접근을 할 거냐라는 관점인데, 이걸 어떻게 변형해 주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P나 Q 중에 어떤 하나를 소거를 해줘야 식이 여러분들이 아는 식으로 변형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쓸 건 뭐냐면 이 식에다가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n-1을 대입한 식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q가 소거가 되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줬을 때 어떤 식이 만들어지느냐, n 더하기 1번째에서 n번째를 빼주는 개 p를 묶어내고 n번째에서 n-1번째 빼준 식과 같게 돼. 자, 무슨 말이야? 얘와 얘가 수열적 규칙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얘를 b의 n-1번째라고 약속을 해주면 얘는 자동으로 n번째 항이 된다. 맞지? 그럼 이 bn이라는 게 무슨 수열을 만족하게 돼 있어? 상수가 곱해져서 일정한 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이 bn에 대한 스토리는 등비 수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가 얼마가 된 거야? p가 된 거죠. 초항은 누구야? n에다가 1 대입한 초항이 b2 빼기 b1 맞니 안 맞니? 됐어? 자, 그럼 등비 수열의 규칙에 의해서 일반항이 뭐가 돼? 얘가 일반항 맞니? bn이라는 수열. 됐어? 그럼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가 n-1번 곱해질 거란 얘기야. 따라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이란 n은 초항이 누구? a2 빼기 a1 공비가 누구? p n-1승이라는 식을 유도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교과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해볼까?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거는 누구랑 같은 거야? 인접한 항의 차이가 상수가 아니라 식이 된 형태가 된 거죠. 이게 fn. 됐어? 얘가 fn의 형태를 가진 거다. 아까 정리했던 2번 형태가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찾는 an은 누구였지? a1에다가 fn들의 합, 시그마를 이용한. 맞니? 집중하고 봐. 그럼 얘의 시그마가 될 거란 얘기다. 시그마 k는 얘부터 n-1까지 a2 빼기 이거 a1이야. a1에 t의 n-1승. 근데 여기가 이제 k로 바꿨으면 끝나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수열인데? 등비 수열 맞냐? 그럼 우리가 찾는 얘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an이 실질적으로 누구냐면 a1 더하기 p가 1이 아닐 때야 1-p분의
초항이 A2 빼기 A1이고 1 마이너스 공비의 개수가 n-1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공식처럼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단 P는 뭐가 아니라고? 1이 아니라고. 이거 외에도 풀이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서 그냥 이 자체로만 봐도 상관없다. 근데 일부러 한 가지를 더 보여주게 될 거야. 이렇게 변형하는 방식은 우리가 첫 번째 변형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항 간의 귀납적 정의의 일반항을 찾아내는 방법이야.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게 그냥 수학 이야기,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수학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뭐 티베트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으로 많이 하는 하노이 탑에 대한 게임이 있죠.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원반을 옮기는 문제들. 그 하노이 탑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저 점화식을 이용하게 돼 있어. 하노이 탑 점화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하노이 탑에 대한 점화식입니다. 그럼 얘 일반항 구할 때 이 식 이용하면 바로 만들어지겠지. 그렇다고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방식을 이해를 하고 가시자는 거지 이걸 외우라고 설명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고로 확장하고 변형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 한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씩 다 대입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 근데 대입법만 알고 있는 학생과 이것을 정확하게 변형할 수 있는 학생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가자. 됐습니까? 자, 얘를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처럼 이 항간의 점화식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식을 변형하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3x가 x-4야. 이 방정식의 해 얼마지? 마이너스 2 맞죠? 이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게 될 거야. 해를 이용한 변형이다. 너무 당연하지? 굳이 저렇게 변형할 이유는 없지만 너무 당연한 변형이라고. 자, 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 거거든? 자, 개수 한번 위에 거랑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a n 더하기라고 a-n을 둘 다 x처럼 생각해 보자고. 얘하고 얘를 둘 다 x처럼 생각을 하면 해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형되는 거냐면 해를 이용한 변형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맞아 안 맞아? 변형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방식을 얘기를 할 건데 an 더하기 1이 pam 더하기 q일 때. 자, 얘네 둘을 모두 뭐라고 보자? x라고 봤을 때 얘네 둘을 모두 x라고 보자. 그럼 이것의 해가 뭐가 나오냐 이것이. 그 해를 알파라고 써봅시다. 알파 누구니? 1 빼기 p분의 q. 맞아 안 맞아? 1 빼기 p분의 q가 우리가 찾는 알파 값이 될 거야.
단 P가 1은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변형된다고? 해를 이용한 변형에 의해서 알파를 이용하면 an 더하기 1 빼기 알파는 p 괄호 an 빼기 알파라는 값으로 변형이 되는 거 당연하지. 됐어? 자, 이렇게 변형하고 봤더니 모든 항에 대해서 알파가 빼져 있는 시기 수열이 탄생하더란 얘기야. 그럼 얘가 n번째 항이란 얘기는 얘가 몇 번째 항이 돼?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될 거고 p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니까 무슨 수열이 될 거다? 등비 수열이 될 거다. 맞지? 초항 누구니? A1 빼기 알파 맞지? 공비 누구니? P 맞지? 그럼 우리가 찾는 일반항인 n번째 항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an 빼기 알파가 일반항인데 초항이 a1 빼기 알파였고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n-1승이 될 거다. 맞니? 결론 n번째 항이 누구다? 알파와 a1 빼기 알파의 pn n-1승이다. 됐어? 자, 아까 변형의